마지막 취준 영상을 꽤 그래도 찍어놨었는데 제 취준 과정이 딱히 뭔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지 않아서 다 찍고 올릴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영상에 제 일기를 한번 몰아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취준이 끝났어요. 제가 8월에 졸업을 했고 그 졸업 전에 내정을 받은 회사가 있었거든요. 일본 회사는 아니에요. 일본 근무인데 한국 회사거든요. 근데 무슨 업계인지만 이야기를 하면 여행 업계입니다. 제가 사실 여행 쪽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전에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여행 쪽에 들어가고 싶어서 여행에 미치다 이런 것도 쳐다보고 되게 여행 유튜버도 진짜 멋있다,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좀 현실이 치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정말 여행 업계에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이번 달 말에 거기에 갈 것 같습니다.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비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COE가 나왔어요. 제가 7월쯤에 COE 관련해서 7월쯤에 그 합격을 받고 아직 졸업증명서를 못 받았으니까 제가 8월 졸업이니까 그 전에도 행정서사님 통해서 뭔가 신청을 넣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미리 졸업증명서 이외에 다른 서류들을 다 제출을 했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졸업증명서 제출해서 저번 주 금요일인가에 COE가 나갔습니다. 정말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고 그리고 인력이 정말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서 정말 오래 걸려요. 요즘 들어가는 재료 자격 그 신청서는 정말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1월 넘어가서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행정서사님이랑 회사 쪽에서 근데 좀 빨리 나오게 돼서 내일 비자를 신청을 하러 갑니다. 그 COE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다 발급됐다 이런 게 아니라 비자는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청을 따로 하고 가야 돼요. 주한 일본 대사관에 신청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신청을 하러 갈 거고 전화를 해보니까 COE 원본 말고 사본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본만 있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번에 원본이랑 사본 둘 다 냈거든요. 그 유학비자 신청이었긴 하지만 그래서 취업비자로 아무튼 이번에 COE가 나와서 갑니다. 그 COE 나온 게 허가 기간이 1년으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좀 길게 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대부분 1년 그리고 연장해서 또 1년 받고 또 3년 그 다음에 3년 받고 해서 점점 이렇게 일본에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허가 기간이 늘어나는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저는 이제 일본 도쿄에 있는 입국관리국에 가서 연장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1년 후에 이야기가 될 거고 저의 취준 얘기에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사실 취준을 막 엄청 많은 기업에 넣잖아요. 사람들이 몇십 개, 몇백 개 되는 기업에 넣는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10개도 안 되는 기업에 넣었어요.
정말 고르고 골라서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기업은 한국에서 근무하는 기업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할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본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본 기업 혹은 일본에 지사가 있는 한국 기업에 넣었고, 제가 가장 비중을 두고 진행을 했던 기업이 딱 3개 있었는데, 이번에 붙은 그 여행업계 회사 하나랑, 그리고 이건 일본 기업인데 저 컨설팅 기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정말 직접 그분들이 오셔서 면접도 보러 가고 했던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업은 2차 면접을 한국에서 보고, 그리고 자소서 소논문 전형이라고 해서 논문을 하나 써서 내고, 그 다음에 그 임원 면접, 최종 면접 이렇게 해서 면접이 정말 4개 총 합해서 6개, 자소서까지 합해서 6단계가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저는 2차 면접까지 한국에서 통과를 하고 논문을 냈는데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아쉽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비교적 최근에 결과가 나온 건데, 포스코 재팬이라는 회사에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어요. 면접이 3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까지 합격을 하고 3차 최종에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최종에서 떨어진 것도 정말 멘붕이었는데, 그 면접이 전날 왔거든요. 면접을 참여를 할 수 있냐고. 내일 11시인데 내일 면접 할 수 있니? 이래서, 근데 제가 거기서 못한다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겠다, 참여하겠다.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영어 면접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어 면접을 정말 생각도 못해서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그런 면접이 되어버려서, 그거는 정말 그 마음을 일찌감치 접고 있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죠. 아쉽기는 한데, 저도 근데 그 포스코가 철강을 다루는 회사이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 저는 철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대기업이라서 지원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붙지도 않았거니와, 제가 취준 관련해서 얘기를 한 사람은 저희 부모님밖에 없어요. 저는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붙은 여행 회사와 포스코가 붙는다면 나는 그냥 여행 회사에 가고 싶다. 내가 포스코에서 가서 뭘 할 수 있을지 난 아직 잘 모르겠다. 그리고 회사 분위기가 사실 면접에서 느껴지는 게 전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포스코가 되게 딱딱하더라고요. 제가 뭐 면접을 많이 본 것도 아니지만 좀 압박 면접이라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 정도로 면접이 어려웠어요. 정말 대답하기 힘든 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셔가지고 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 포스코 면접 2차례, 3차례 진행하면서 좀 지쳤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지쳤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시즌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딱 취준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오래 하진 않았지만 동안에 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내 직업 선택의 기준, 내 취준의 기준이 좀 많이 변하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돈 같은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한국 취준이라고 하면 난 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 취준에 있어서는 저는 돈보다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내 생활의 안정성?
그리고 저는 제 성격에 정말 잘 맞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일본에서 근무를 한다면 월급이나 뭐 연봉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가치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연봉 같은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를 좀 듣잖아요. 내가 찾아보기도 하고 또 여행업계가 워낙에 박봉으로 조금 유명하다 보니까 주변에 나 뭐 여행업계에 가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 박봉이라던데 너 돈 못 벌 텐데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좀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제 신념이 좀 흔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조금 길을 잃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포스코 지원을 한 것도 사실 대기업이라 지원을 한 부분, 그 연봉 보고 지원한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면 좀 내가 왜 이렇게 흔들렸지?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취준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취준을 또 해야 된다면 목표를 확실히 잡고 나만의 그 가치관을 확실히 잡고 가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멘탈 관리 면에서도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뭐 직장이 사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봉이죠. 제가 이제 회사를 처음 들어가니까 초봉이 3천 조금 넘어요. 3천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고 그 정도면 사실 한 달에 250에서 조금 넘게 버는 수준이라서 제가 혼자 생활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작점으로는 나쁘지 않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그 돈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일본의 월세가 우리나라보다 비싼 것도 사실이고 물가가 좀 비싼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일본 회사 특성상 교통비를 무조건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물론 안 해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통비는 따로 나갈 게 없고 그래서 집을 선택을 하는데 거리를 조금 자유롭게 지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집 계약을 또 하러 가거든요. 비자 신청이랑 같이. 그래서 그 집은 제가 회사가 신주쿠에 있는데 신주쿠역까지 급행 타고 20분 정도. 그러면 넉넉히 그냥 일본 열차 타면 4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집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2층 이상의 집으로 알아봤고요. 가서 가전 사고 요럴 시간이 없고 그럴 돈도 사실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좀 살아봐야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런 가구들도 좀 알아볼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오팔레스라는 그 가구가 붙어있는 형태의 원룸들이 있단 말이죠. 일본은 옵션이 없습니다. 에어컨밖에 없어서 가구를 다 사야 하는 형태인데 그 레오팔레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가전 가구가 붙어있는 집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월세만 들어가는 게 73만 원이고 그 관리비가 한 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환경유지비라는 게 5천 원 있고 그 레오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다 깔아주거든요. 그게 33,000원 정도. 그래서 한 달에 82만 원
83만 원 이렇게 해서 월세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레오팰리스가 어쨌든 가구 가전이 붙어 있고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 비싸요, 월세가. 그래서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괜찮으면 계속 여기서 살 수도 있지만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또 다른 부동산에 발품 팔아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일본에 가서 회사에 잘 적응하는 게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아끼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돈을 조금 더 들여서 레오팔레스 계약을 했고 이제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회사분들도 사실 너무 친근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계속 신경 써주시는 분이 있는데 연락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그 비자 나왔을 때도 비자 나왔어요 드디어 막 이러면서 연락해주시고 이러셔서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의 그 잡플래닛 이런데 평가가 다 있잖아요. 근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다닐 것 같아요. 제가 제 성격상 하나의 정부 치면 이렇게 막 떠나고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직 같은 거는 사실 아직 생각 없고요. 그냥 여기서 계속 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된다면 제가 나이를 조금 더 먹고 나중에 애를 키우게 된다면 결혼을 해서 애기를 키우게 된다면 후쿠오카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쨌든 살기가 너무 좋았어서 그때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 정도? 그래서 뭐 이렇게 저의 취준 그리고 일본 취업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뭘 했냐면 그 준비금이 있잖아요. 처음에 필요한 집 들어갈 때 집 계약에 필요한 뭐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게 한 430, 450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수중에 그 돈이 없단 말이죠. 제 수중에는. 그래서 예금을 깼습니다. 제가 예금이 1,500 정도 있고 청년희망적금이 내년 2월에 만기가 되는데 그때 1,300인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꾸준히 붓고 있는데 그 1,500을 일단 가지고 있던 예금을 깼습니다. 예금을 오늘 깨왔고 근데 이거 보여줘도 되나? 아무튼 비자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좀 막상 뭔가를 이렇게 착착착 진행을 하려니까 좀 귀찮은 부분? 내가 한국에서 그냥 살았으면 이런 거 없이 조금 더 돈 아끼고 편하게 취업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느낌이 사실 드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저는 일본에 가서 생활을 앞으로의 생활이 정말 기대가 많이 돼가지고 일본 취업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일본을 막 그냥 그 동경만 가지고 너무 가서 살아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후쿠오카에 가서 1년 정도 생활을 해보면서 물론 도쿄는 아니지만 후쿠오카에 가서 1년 정도 생활을 해보면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도 했고 학교도 다녀봤고 정말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일본 생활에 대한 내가 일본 생활이 정말 잘 맞고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 선택에 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원래 워낙 사람이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자존감이 좀 높고 근데 자존감이 좀 자존감이 좀 높은데 취준하면서 자존감 진짜 많이 깎였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자존감을 깎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거에 신경을 쓰는 게 정말 자존감 깎아먹는데 최고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가 세운 그거를, 그 가치를 관철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좀 흔들려요. 멘탈이 약해지니까 그 시기는. 근데 이제 다시 멘탈 회복하고 천천히 제 생활을 쌓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도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그 대기업 간다고 30에 취업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제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그 시기 동안 버리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오죽하면 정말 전문대 나와서 그냥 22에 빨리 취업해버리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성격이 되게 급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되게 만족. 그래서 한 27일? 28일 정도에 출국을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일본에서 영상을 찍겠죠. 그러면 일본 직장인 브이로그 정도일까요? 아, 그리고 제 채널, 제 일기처럼 썼던 채널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싶다, 할 생각이냐면, 일본에서 버는 돈들 있잖아요. 제가 사실 알바만 해봤기 때문에 가장 크게 벌어둔 돈이 100만 원 언저리이란 말이죠. 근데 200이라는 큰 돈, 2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들어오면 제가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막 그 유튜브 같은 것도 막 찾아보고 하는데 그게 사실 한국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찾아봐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일본에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 가계부 정도로 이 유튜브를 쓰면서 한 달 주기로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기록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저의 가계부가 될 예정이에요. 이 유튜브는.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그것은 나중에 찬찬히 적응을 한 후에, 제가 멋진 직장인이 된 후에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제 취준 일람 해봤습니다.